15장 왕의 양상추 이야기. 돈 알폰소. 아가씨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페란도와 굴리엘모. 데스피나가 둔갑하고 온 거야. 싫어, 형편없는 놈. 엘러라이라와 그 일족이 불운하게 그지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족은 적한테 내쫓겨서 켈파진 늪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켈파진 늪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엘러라이라와 그 일족이 살았을 무렵 그곳은 이 세상의 황량한 땅 가운데에서 가장 황량한 곳이었답니다. 먹을 거라곤 거친 풀뿐이고 그 풀조차 쓰디쓴 골풀이나 수영이 섞여 있었지요. 땅은 습기가 너무 많아서 굴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굴을 파면 물이 스며들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동물이 엘러라이라를 못 믿어하고 그가 속임수를 쓸까봐 불안해했기 때문에 엘러라이라를 그 비참한 땅에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날마다 무지개 왕자가 늪지로 와서 엘러라이라가 있는지 확인하곤 했지요. 무지개 왕자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힘이 있었고 프리스님이 분부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렸지요. 어느 날 무지개 왕자가 지나가자 엘러라이라가 왕자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무지개 왕자님, 우리 백성은 추위에 떨면서도 물기 때문에 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형편없어서 날씨가 나빠지면 병으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왕자님은 어찌하여 저희를 이곳에 가서 놓으십니까? 저희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데요. 무지개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엘러라이라여, 모든 동물은 그대가 도적이자 사기꾼임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책략을 쓴 벌로 그대가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엘러라이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겠군요. 백성들한테 기지를 써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제가 민물 꼬치고기가 우글거리는 강을 무사히 건넌다면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되네. 그대가 어떤 책략을 썼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대가 어떻게 나올지 아느리라. 그러자 엘러라이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타진왕의 밭에서 양상추를 훔친다면 내보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타진왕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동물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나웠고 양상추밭은 깊은 토랑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밤이고 낮이고 보초들이 물 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지요. 양상추밭은 왕의 궁전에서 가까운 도시 외곽지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전부 그 도시에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엘러라이라가 다진왕의 양상추를 훔치겠다고 하자 무지개 왕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보아라 엘러라이라. 성공하면 그대의 일족이 어디에서나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대들이 채소밭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니라.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그대는 병사한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말주변이 좋은 악당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리라. 좋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요나가 근처에서 민달팽이를 찾다가 무지개 왕자와 엘러라이라의 대화를 엿들어 버렸지요. 요나는 몰래 다진왕의 궁전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일러바치고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진왕이시여, 저 뱃속이 시커먼 도적 엘러라이라가 전하의 양상추를 훔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전하를 속이고 밭으로 숨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타진왕은 서둘러 양상추 밭으로 가서 보초대장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저 양상추들 보이나? 씨를 뿌린 일에 한 포기도 두둑맞은 적이 없다. 이제 곧 먹을 때가 될 테니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 작정이다. 그런데 그 불암당 엘러라이라 놈이 양상추를 훔치러 온다는 소문이 있다. 보초를 2배로 늘려라. 그리고 날마다 정원사들과 잡초 뽑는 일꾼들을 조사하라. 나나 수석감별사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양상추 한 입도 밭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느리라. 보초대장은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엘러라이라는 캘파진 늪지를 빠져나와 몰래 깊은 도랑으로 갔습니다. 엘러라이라는 믿음직한 아우슬라 대장 랍스커트를 데려갔지요. 둘은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갑절로 늘어난 병사들이 보초를 서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원사들과 잡초 뽑는 일꾼들이 성벽 앞에서 보초들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몸져누운 삼촌을 대신해서 나온 토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초들은 못 보던 얼굴이라며 성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당장이라도 도랑에 쳐박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다가 겨우 놓아주었습니다. 엘러라이라와 랍스커틀은 몹시 당황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무지개 왕자가 늪지로 와서 물었습니다. 자, 천의 적을 거진 왕자여, 양상추는 어디 있는가? 엘러라이라가 대답했습니다.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엘러라이라는 랍스커틀과 함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몇몇 굴 가운데 하나로 조용히 들어가 바깥에 보초를 세우고 하루 밤낮 동안 생각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다진왕의 궁전에서 가까운 언덕 꼭대기에는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왕과 신하의 자녀들이 어머니나 유모와 함께 놀았습니다. 정원에는 울타리나 담이 없었습니다. 보초도 아이들이 놀 때만 서고 밤이 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훔쳐갈 물건도 없고 사냥할 것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다음날 밤 랍스커틀은 엘러라이라의 지시에 따라 그 정원에 가서 얕은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정원에 놀러오자 랍스커틀은 살그머니 굴에서 나와 아이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유모들은 모두 랍스커틀이 다른 집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랍스커틀은 몸집도 아이들과 비슷하고 생김새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몇몇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재치와 꾀가 많은 랍스커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같이 따라붙었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자 보초가 다진왕의 아들과 함께 있는 랍스커틀을 보았습니다. 보초는 랍스커틀을 멈춰 세우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이 그냥 놔둬 친구야 라고 말해준 덕분에 랍스커틀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랍스커틀은 왕의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지자 굴에서 나와 왕의 식량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왕과 왕비들과 신하들의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풀이랑 과일이랑 뿌리는 물론이고 호두랑 딸기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다진왕의 부하들은 숲이든 들판이든 안 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창고에는 보초가 없어서 랍스커틀은 어두운 창고 안에 숨어들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먹을 것만 빼고 식량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진왕은 수석감별사를 불러 양상추가 다 자랐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석감별사는 벌써 속이 꽉 찬 것으로 몇 통 골라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에 두세 통 먹어야겠군. 이튿날 아침 왕과 중신 몇 명이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랍스커틀이 창고에 숨어서 식량이 들어오는 족족 못쓰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왕은 다시 양상추 4-4개를 먹어보았지만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지요. 닷새 뒤 랍스커틀은 다시 아이들 틈에 끼어 궁전을 빠져나와 엘러라이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엘러라이라는 왕이 병에 걸렸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재빨리 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꼬리털을 자르고 랍스커틀에게 자기 털을 짧게 물어 뜯어달라고 한 다음 진흙과 검은 딸기즙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질 끓일 정도로 기다란 갈퀴덩굴과 커다란 우엉 잎사귀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변장이 끝나자 부인들도 엘러라이라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엘러라이라는 랍스커틀을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다진왕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랍스커틀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엘러라이라는 보초대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왕에게 안내하시오. 무지개 왕자께서 보내셨소. 무지개 왕자는 왕에서 병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라고 캘파진 먼 나라에서 나를 보내셨소. 서두르시오. 나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하오. 보초대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엘러라이라는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소이다. 황금강 넘어 프리스님의 나라에서 수석이사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작은 나라 왕이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소. 돌아가서 무지개 왕자께 말씀드리겠소. 왕의 보초가 멍청이라서 나를 벼룩이 우글거리는 촌놈 취급하더라고. 엘러라이라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겁이 난 보초대장은 엘러라이라를 불러 세웠습니다. 엘러라이라는 보초대장이 간청에 못 이기는 척하고 병사들을 따라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은 닷새 동안 상한 음식을 먹고 배앓이를 한 탓에 무지개 왕자가 보내주었다는 의사를 의심할 정신이 없었지요. 왕은 엘러라이라한테 진찰을 부탁하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러라이라는 왕을 진찰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왕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귀와 이빨과 똥과 발톱 끝을 살펴보고 나서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식량창고와 양상추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식량창고와 양상추밭을 보고 돌아온 엘러라이라는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오나 병환의 원인은 전하가 저장해 놓은 저 양상추에 있사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상추? 그럴 리가. 내 양상추는 건강한 씨앗으로 키워 밤낮으로 지켜왔던 걸세. 엘러라이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양상추는 클러지의 검테트를 뚫고 빙글빙글 돌며 점점 조여드는 무시무시한 라오스 피두들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지요. 그렇다마나요. 이 바이러스는 보라색 아바고에서 추출되어 오키포키의 회록색 숲에서 자라지요. 이건 병의 원인을 되도록이면 간단한 용어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만 아프실 겁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밖에 증명해 보여드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공연히 신하들 가운데 하나를 병에 걸리게 할 것까진 없습니다. 병사를 시켜서 밖에 나가 아무나 잡아오라고 해주시지요. 보초들이 밖으로 나가서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언덕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랍스커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랍스커틀을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로라라가 말했습니다. 토끼라, 매스꺼운 동물. 차라리 잘 됐어. 재수없는 토끼 녀석, 그 양상추나 먹어라. 랍스커틀은 양상추를 먹더니 곧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듯 다리를 걷어차고 눈을 희번덕거렸지요. 땅바닥을 갉으며 입에 거품을 물기도 했고요. 엘러라이라가 말했습니다. 중태입니다. 심하게 상한 양상추를 먹은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토끼한테 이 병이 특히 치명적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하께서 안 드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이 녀석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장 내쫓아 버리십시오. 엘러라이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하, 강력히 충고드리건대 양상추를 이대로 놔서서는 안 됩니다. 싹이 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그러면 병이 퍼져나갑니다. 아깝겠지만 양상추를 몽땅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때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보초대장이 요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보초대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이 녀석이 캘파진 늪지에 갔다 왔는데 엘러라이라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러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폐하의 밭에 쳐들어와서 왕실의 양상추를 훔쳐갈 거라고 떠벌리면서 말입니다. 폐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병사를 동원하여 놈들을 쳐부수겠사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호라,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도다. 토끼한테는 특히 치명적이랬지. 옳거니 잘됐다. 놈들이 양상추를 마음껏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저 산더미 같은 양상추를 캘파진 늪지에 버리고 오너라.
하하하하하, 훌륭한 과로다. 이제야 속이 후련해지는구나. 엘로라이라가 말했습니다. 아,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계략입니다. 과연 전하께서는 위대한 통치자이시옵니다. 전하께서는 벌써 차도가 있사옵니다. 많은 병이 그렇듯이 일단 방법을 알고 나면 치료는 간단합니다. 아니,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프리스님의 황금강 저편 빛나는 나라에 가면 보잘것없으니까요. 저는 무지개 왕자님의 분부를 완수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보초에게 언덕 기습까지 배웅하게만 해주십시오, 전하. 엘러라이라는 절을 하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엘러라이라가 토끼들더러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캘파진 늪지를 뛰어다니라고 하고 있는데 무지개 왕자가 강을 건너왔습니다. 무지개 왕자가 물었습니다. 엘러라이라, 내가 마법에라도 걸린 건가? 엘러라이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무서운 라우스피드들이 늪지 꼭대기에 양상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누가 갖다 놓았는가? 엘로라이라가 말했습니다. 양상추를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약하고 굶주린 저희 백성이 다진 왕의 밭에서 여기까지 양상추를 옮겨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백성은 제가 처방한 대로 치료를 받고 이제 곧 회복될 것입니다. 저를 의사라고 해도 괜찮지요. 아직 그 소문을 못 들으셨다면 곧 다른 데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랍스커트, 양상추를 모아오게! 그 말을 듣고 무지개 왕자는 엘로라이라가 약속대로 해냈다는 사실과 자기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토끼들을 캘파진 늪지에서 내보내주고 어디에서나 번성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토끼가 채소밭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엘로라이라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의 책략을 써서 토끼들을 격려하기 때문이지요.